자, 어저께 어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보랏빛 따르릉님께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따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님께서 세 달 전에 환경부 장관이 시설 방문 정도까지는 나오는군요.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쭉 검색을 해보니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지금 대단히 활발하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그것부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빈달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가 되나요? 질문 주셨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또 이제 어제 제가 아는 분께서는 저한테 이제 그런 연락을 주셨어요. 이러한 것에 대한 정부 정책 자금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만들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 궁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두현님께서는 어저께 방송 중에도 SBS 아침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에 자주 나오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님께서는 또 울산 SK이노베이션 간에 7월 8일에 해당 사업 MOU 체결을 했다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원천 기술은 LG화학이 2000년, 서기 2000년이 되기 전부터 완성을 해서 LG화학이 갖고 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먼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뭐 누가 먼저가 됐든 대기업에서 나섰다는 것이 대기업이 나섰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정혜 환경부 장관 역시 최고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볼까요? 어저께 제가 우리 강동원 전 의원님하고 폐플라스틱 처리에 관한 획기적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우리 한정혜 장관께서는 금년 1월 달에 환경부 장관이 되셨거든요. 금년 1월에 환경부 장관이 되셨는데 3월 26일 날 유화설비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님께서 체크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충북 옥천의 주식회사 에코크리에이션 그리고 주식회사 에코크린, 설비는 에코크리에이션에서 설비를 맡고 운영은 주식회사 에코크린이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에코크리에이션은 이 설비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설비 자체를 또 판매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맡는 법인일 테고요. 또 같은 계열사로서 에코크린은 충북 옥천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맡고 있는 그 별도 법인으로 아마 운영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혜 장관께서 3월 26일 날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충북 옥천, 아마 우리 한정혜 장관님께서 충북 단양 출생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유화 설비 중에 업체들 중에 좀 유수한 기술이 뛰어난 업체들이 여기 경북에도 있고요. 또 저쪽 김포 이런 데도 있는데 충북 쪽을 가셨습니다. 물론 또 그곳의 설비가 또 최신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투자 내용을 보면 국비 22억 5천만 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개발 비용으로 22억 5천만 원에 민간 투자 7억 5천만 원, 30억 규모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주 에코크린의 이 시스템은 전체가 30억 규모네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있는 소규모 형태의 이런 대기업이 추진하지, 아주 대기업은 현재 설비를 계획 중에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SKC라든지 울산과 MOU를 맺고 추진하는 곳은 1000억 규모입니다. 1000억 규모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동 중인 곳은 대략 한 30억
정도 규모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폐플라스틱을 용융시키는 그 한계가 25톤까지가 현재로서는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25톤 정도 수준에서 한 개의 용융로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예, 그 정도가 적정한, 현재 기술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억 정도 규모로 봐집니다. 예. SK, LG로부터 특허 소송부는 SK하고 LG는 2차 전지에서 미국 쪽에서도 소송을 하고 했죠. 그렇지만 이 기술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독일에서부터 와서 또 일본 또 중국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이 이에 대한 독보적인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 한정혜 장관께서 유아설비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하루 1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처리를 해서 고품질 열분해율을 6톤 이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루 10톤 이상 처리를 하지만 보통 하루에 맥시멈 25톤까지 현재 처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 경북 문경에 있는 곳은 25톤짜리 하나 더 하게 되면 5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곳으로 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화학연료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난 3월 달에 보도가 되었네요.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관께서 폐기물 분야의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와 화학적 재활용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플로우를 보면 밑에 보면 이 그림 있죠. 이런 플로우로 쭉 흘러갑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탱크에 넣게 되면 쭉 흘러서 결국 경유, 양질의 경유가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북옥천에 있는 이 설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하점을 좀 높였다. 즉 30도 미만에서의 인하가 되게 되면은 폭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인하점을 좀 더 높임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의 장점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장관께서 가서 이 폐비닐이에요. 사실은 폐비닐, 우리가 쇼핑 갔을 때 주로 쓰는 까만 비닐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은 굉장히 효자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녹습니다. 아주 플라스틱, 우리가 페트병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페트병 중에, 물병 중에서 깨끗한 페트병은 그냥 좀 더럽지 않게 깨끗한 상태라면 그대로 그건 원료가 됩니다. 페트병을 라벨만 떼버리고, 비닐로 된 라벨만 떼버리고 깨끗한 상태의 페트병들은 그냥 분쇄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재료로 바로 써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플라스틱을 분류를 한다 그러면 플라스틱만 사실은 세 종류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그냥 비닐만 껍데기 벗겨버리면 그냥 즉각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한 플라스틱은 A,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좀 더러운 오염된 그러한 페트병류는 B, 그 다음에 일반 플라스틱류들, 소위 말하는 PE라고 PS라고 하는 그런 딱딱한 플라스틱류는 그 다음,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이 폐비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클리닝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갖 거 다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유아설비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유아설비 시스템은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도 거기서 기름이 짜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탄소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도 결국은 음식물도, 우리 혹시 김치찌개 태워보신 분들, 김치찌개를 태우면은 거기서 석유 냄새 나는 거 아마 느끼시는 분이 우리 가정주부님들 잘 아실 거예요. 김치찌개 다 태워버리면 거기서 석유 냄새가 납니다. 왜냐? 그것도 역시,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유아설비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거기에 섞여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런 시스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경애 장관께서 건축물 자립률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도 4월 19일 날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우리 한정의 닷컴에 들어가니까 이런 업무 협약식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 하나 지을 때 우리 외벽에다가 태양광 하는 파넬을 두게 된다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 그 태양광을 통해서 히팅된 이 온수가 그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좋은 그런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 말이네요. 우리 그 나라님께서 울산 하고 7월 8일에는 울산하고 SK이노베이션이 MOU를 맺었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SKC하고 또 울산시하고 MOU를 먼저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공장 5만 미터 제곱이면 이게 몇 평입니까? 17,000평. 17,000평 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단일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폐비닐류, 폐플라스틱 처리 유화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정혜 의원, 한정혜 장관께서는 65년생이시고 충북 단양 출신이네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출신 정치인이고요.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입니다. 3선 의원이고 현재 환경부 장관인데요.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로 처음에 의원 진출을 하셨고, 그리고 서울 강서구병에서 재선, 그리고 지금은 3선이십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 여자중학, 해운대 여자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부산대학교에서 환경공학과 학사, 석사하고 노팅엄 대학에서 산업공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은 이렇게 환경의 전문가이시고 또 관심도 많고 또 정책 의원 시절부터 이 좋은 열분의 시스템을 가지고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하신 분이 환경부에 가서 그쪽에 좀 휘둘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겠고요. 왜냐하면 관료 사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면 아이고 장관님 그거는 장관님은 정치인 아니십니까? 실제는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불과 2달 만에 적극적으로 저런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지금도 그걸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갈 보니까 아마 역대 우리 환경부 장관님들 중에서는 가장 발군에 지금 역량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정말 역시나 최고입니다. 한정혜 장관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